자, 이제 조동사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동사가 마음과 의식의 행동을 묘사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를 동사 보조 역할 정도로 보다 보니 보조하는 동사, 즉 조동사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만 표현나무는 영어가 정말로 조동사를 동사의 보조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공간으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으로부터 메아리처럼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조동사는 단지 동사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그것도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한참을 넘어서 있다. 어쨌든 조동사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실생활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궁금해지지 않으신지요? 조동사가 어떤 행동들을 하길래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하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실생활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지. 조동사의 성공 법칙. 한마디로 말하면 조동사는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체계입니다. 조동사 이야기하다 말고 무슨 말인감? 성공 법칙이라니. 아니 갑자기 성공 법칙이라는 말 꺼내는 것도 그렇고 또 성공 법칙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감? 아니 그런데 생각을 좀 뒤집어 보면 근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동사를 써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성공의 법칙을 실현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조동사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그 조동사에 해당하는 성공 법칙의 부분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요즘 말로 대박 아닌가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성공을 하나하나 실현시켜가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영어의 조동사를 바라보면서 표현나무는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현재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듯 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오랜 옛날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가령 얄미운 친구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엎어져 넘어져라.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 좋을 게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빠져드는 생각이고 말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괜히 그 말을 하는 우리 마음에 무언가 미세하게 걸리는 게 생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걸림 한 조각을 만듭니다. 양심의 걸림이라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잠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잘도 걸어가고 있구만. 하필 내 혼자만 돌부리에 걸려 엎어지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잠시 전 내가 했던 그 생각, 그 작은 걸림이 섬광처럼 떠오릅니다. 길 가다가 엎어져 넘어져라. 라던 내 자신의 말이. 그러면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썼구나. 이런 경우에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참으로 놀라운 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거를 뉘우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결에 했던 한마디 말이 시가 되어 싹을 텄고 그 결과로 상응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말이 시가 되는 이 법칙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의도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는 엄청나게 자주 조동사들을 사용하니까요. 만일 정말 조동사가 성공의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조동사들만 제대로 잘 배우고 이해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향한 더 좋은 발판 내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환상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조동사가 정말로 성공의 법칙을 표현 또는 대변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독자께서도 이러한 관점의 가능성을 헤아려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일리가 있다 없다 혹은 맞다 틀리다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말 이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 실생활 속에서 룰루랄라 즐겁게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생활도 즐겁게, 영어도 즐겁게. 자, 조동사의 표현나무. 자, 그럼 이런 궁금증들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부터 조동사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 실체를 발견하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동사 공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점을 만나게 됩니다.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그 개수들이 여러 개이다 보니 우선 어떤 게 진짜 조동사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듯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표현나무가 전치사를 공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화면 속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실 듯하고 아직 낯설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바로 조동사를 사용하여 성공의 법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런 그림이 있구나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차츰 순서대로 설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잠시만 정리하여 소개를 올리자면 이 그림은 그동안 표현나무가 단골 메뉴처럼 활용해왔던 표현나무 구조와 같고요. 특히 목표 지향의 전치사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외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표현나무 속에 있는 각각의 삼위일체 구조마다 그 중심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번호 순서가 우에서 좌 말고 좌에서 우로 매겨지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하나의 삼일체 구조마다 총 3+1은 4개가 되고 이것들이 4번 반복하여 3+1 곱하기 4는 16개를 만든 다음 마지막에 하나 추가됨으로써 16+1은 총 17개의 조동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한동안 이것들을 공부해 나갈 텐데요. 개수가 많다고 해서 대강대강 넘어가는 대신에 하나라도 착실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조동사에서는 물질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과 의식의 섬세한 행동을 다룰 것이다 보니 마음과 의식의 섬세함을 일깨운 상태에서 이완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꼭 음미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